부녀가 선택한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 은혜 갚고 용이 되어 승천하다. 이 이야기는 AI 도움을 받아 작성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사는 게 늘 가슴 시린 일 투성이인데 조금이나 위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영조시대 초가을, 남한산성 아래 작은 고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볕은 따갑지 않았고 바람에는 갓 벤 볏짚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장터 입구에는 곡식을 쌓아둔 상인들이 호객을 했고 엿장수의 북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그 길을 따라 걸어오는 사내 하나와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있었다. 사내의 이름은 최두만, 나이는 40을 갓 넘겼다. 거친 손등과 검게 그을린 얼굴은 그가 평생 농부였음을 말해주었다. 아이는 8살 연이었다. 눈망울이 크고 맑아 보는 사람마다 복덩이 같다고 했다. 두만은 오늘 장에 나온 쌀과 콩값을 알아보러 왔다. 연희는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버지, 저기요 싸주세요. 이따 집에 갈 때 사주마. 정말요? 정말. 연희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터 한쪽 집단 곁에서 들려오는 낑낑거림 때문이었다. 연희가 걸음을 멈췄다.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집바구니 안에 새끼 강아지 2마리와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직 젖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어린 것들이었다. 강아지 1마리는 갈색 털에 귀가 축 처져 있었고 고양이 1마리는 검은 털 가운데 흰 앞발이 눈에 띄었다. 바구니 옆에는 중년 사내가 남루한 복장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손님들을 바라보다가 연희와 눈이 마주치자 말했다. 아가씨, 예쁜 놈들이지요? 어미 잃은 새끼들인데 키울 사람 찾고 있어. 연희는 바구니 앞으로 다가갔다. 검은 고양이가 조심스레 앞발을 내밀어 연희 치맛자락을 건드렸다. 아버지, 나 저거 사주세요. 두만의 걸음이 멈췄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올해는 장마가 길어 벼가 쓰러졌고 겨울을 날 양식도 빠듯했다. 게다가 짐승을 들이면 먹일 것도 마련해야 했다. 연희야. 네. 우린 지금 쌀 1마리 더 급한 집이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바구니 속 작은 것들을 외면하지 못했다. 강아지와 고양이도 마치 무슨 말을 알아듣는 듯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딱 하나만이라도 안 될까요? 두만은 딸의 얼굴과 바구니 속 새끼들을 번갈아 보았다.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연희 어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병든 몸으로 작은 강아지 1마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짐승도 정을 알아요. 우리 연희가 외로울 때 곁을 지켜줄 거예요. 그때 그 강아지는 오래 살지 못했다. 하지만 어린 연희는 며칠 동안 강아지 무덤 앞에 앉아 울었다. 두만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얼마요? 사내가 얼른 허리를 폈다. 둘을 같이 데려가면 싸게 드리겠소. 원래는 따로 팔 생각이었는데. 연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둘 다요? 두만은 고개를 저었다. 하나는 강아지, 하나는 고양이. 서로 외롭지 않게. 연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웃었다. 결국 두만은 갈색 강아지와 검은 고양이를 사서 품에 안았다. 이름은 뭘로 할래? 강아지는 복실이, 고양이는 까망이.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희는 한 손에 복실이를, 다른 품에 까망이를 안고 걸었다. 두만은 딸이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다. 복실이와 까망이는 금세 집안 식구가 되었다. 복실이는 사람만 보면 꼬리를 흔들었고 까망이는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지만 연희 무릎 위에 올라와
잠드는 날이 늘어났다. 저녁이면 연희가 밥그릇 2개를 나란히 놓고 말했다. 천천히 먹어. 싸우지 말고. 두만은 그런 모습을 보며 웃었다. 집이 가난해도 웃음은 늘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 모두가 좋게 본 것은 아니었다. 이웃 박씨 영감은 혀를 찼다. 쌀 한 톨이 아까운 세상에 짐승 둘을 키운다니. 어린애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가장이 정신 차려야지 쯧쯧. 두만은 별말하지 않았다. 연희가 듣고 속상해할까 봐서였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초가지붕 사이로 빗물이 새고 바람이 문틈을 흔들었다. 연희는 복실이와 까망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새벽녘 까망이가 갑자기 날카롭게 울기 시작했다. 야옹, 야옹. 복실이도 뒤질세라 지저댔다. 멍, 멍. 두만이 잠에서 깨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헛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이다. 장작더미에 떨어진 불씨가 번져 헛간이 타기 시작한 것이다. 두만은 급히 물동이를 들고 뛰었다. 연희도 울먹이며 물을 날랐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기 전에 꺼졌다. 두만은 숨을 몰아쉬며 복실이와 까망이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집까지 탈 뻔했구나. 연희는 두 녀석을 꼭 안았다. 내가 그래서 데려오자고 했잖아요. 두만은 딸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 달라졌다.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두만은 추수를 마쳤지만 수확은 기대에 못 미쳤다. 겨울을 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그런데 연희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열이 오르고 밤마다 숨을 헐떡였다. 의원을 불러보니 약값이 만만치 않았다. 두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에 팔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밤이 되자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복실이와 까망이를 다른 집에 보내야 하나. 그 말을 들은 연희가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연희야, 내 약을 지어야 한다. 내 약 안 먹어도 돼. 걔네 보내지 마. 두만은 말문이 막혔다. 어린 딸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연희는 복실이와 까망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복실이는 연희 얼굴을 하찾고 까망이는 가슴 위에 올라와 조용히 골골거렸다. 다음 날 새벽 두만은 산에 올라 나무를 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약값은 모자랐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뜻밖의 일이 벌어져 있었다.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두만이 왔네. 박씨 영감이 말했다. 어젯밤 자네 딸이 심하게 앓는다는 걸 들었네. 그런데 새벽에 복실이가 우리 집까지 와서 지저대더군. 이상해서 따라왔더니 연희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 의원을 부르게 됐지. 두만은 놀라 연희를 바라보았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소. 연희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복실이가 아버지 대신 사람들을 불러왔대. 두만은 말없이 강아지를 안았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 뿐이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쌀과 장작을 조금씩 보태주었다. 까칠했던 박씨 영감조차 콩 한 대를 놓고 갔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구먼. 연희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겨울은 여전히 길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까망이가 갑자기 부엌 뒤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연희가 따라가 보니 고양이는 오래된 장독대 아래를 맴돌고 있었다. 왜 그래? 까망이는 앞발로 눈을 긁어냈다. 연희도 따라 파보았다. 그런데 삽끝에 단단한 것이 걸렸다. 낡은 항아리였다. 두만이 뚜껑을 열자 안에는 녹슨 동전과 은전 몇 잎이 들어있었다. 아주 큰 재산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집에는 큰 도움이 될 만큼이었다.
누가 묻어둔 걸까? 연희가 눈을 반짝였다. 까망이가 찾았어. 두만은 한참 말이 없었다. 오래전 이 집에 살던 사람이 숨겨둔 것인지 전쟁통에 잊힌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덕분에 약값과 겨울 양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두만은 작은 상 위에 복실이와 까망이 밥을 평소보다 듬뿍 담아주었다. 너희 둘이 우리 집 복덩이구나. 연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보내면 안 돼요. 그래, 약속하마. 봄이 오자 두만은 다시 장터에 나갔다. 이번에는 연희도 건강한 얼굴로 함께였다. 복실이와 까망이도 뒤를 졸졸 따라왔다. 장터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같이 다니네. 사람보다 더 정이 깊어 보이는구먼.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잘 키웠구려. 바로 그날 새끼들을 팔던 사내였다. 그는 놀란 얼굴로 복실이와 까망이를 바라보았다. 이 녀석들이 이렇게 컸군. 연희는 반갑게 인사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집 식구가 됐어요. 사내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그날 마음이 무거웠어. 형편이 어려워 새끼들을 내다 팔았거든. 좋은 집에 간 것 같아 다행이요. 두만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넉넉하진 않소. 하지만 이 녀석들 덕분에 살았소. 사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두만은 헛간 불을 막은 일, 복실이가 사람들을 불러온 일, 까망이가 항아리를 찾은 일을 들려주었다. 사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웃었다. 짐승도 인연 따라가는 모양이요. 연희는 복실이 목을 끌어안고 말했다. 아버지, 그날 내가 저거 사줘라고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두만은 딸을 바라보았다. 장터의 봄바람이 아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러게 말이다. 잠시 뒤 두만이 웃으며 덧붙였다. 그날 가장 잘한 일은 쌀을 산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준 거였구나. 세월이 조금 더 흘렀다. 연희는 마을 아이들과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랐다. 복실이는 듬직한 개가 되었고 까망이는 집 지붕 위를 누비는 날쌘 고양이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두만네의 집 이야기를 했다. 가난해도 정을 잃지 않으면 복이 온다더니 그 집은 사람도 짐승도 서로 살려줬어. 어느 저녁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릴 때 연희가 물었다. 아버지, 우리는 왜 가난한데도 행복한 것 같아요? 두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이 가진 재산에는 두 가지가 있단다. 두 가지요? 하나는 쌀과 돈 같은 재산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재산이다. 연희가 눈을 깜빡였다. 마음의 재산이요? 남을 아끼는 마음,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말이다. 그건 가난해도 잃지 않을 수 있지. 연희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고 까망이를 품에 안았다. 그럼 우리 집은 부자네요? 두만은 크게 웃었다. 그래, 꽤 부자인 셈이지. 노을빛 속에서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골골거렸다. 장터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어느새 한 가족의 삶을 따뜻하게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리고 두만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날 연희가 아버지, 나 저거 사줘요라고 말해준 덕분에 우리 집은 다시 웃게 되었구나. 바람이 들판을 지나갔다. 초가집 처마 밑에서 복실이와 까망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연희는 그 곁에 앉아 웃고 있었고 두만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조선 후기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라 불리던 그 초가에는 어느 부잣집보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한 아이의 작은 부탁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 나 저거 사줘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인연이 사람과 짐승을 잇고 마음을 잇고
삶을 살려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값으로 따질 수 없고 어떤 선택은 훗날 돌아보면 가장 큰 복이 되기도 한다. 두만은 그 사실을 늦게 알았지만 연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작고 떨리는 생명 하나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오는지 말이다. 그날 장터에서 두만이 사온 것은 강아지와 고양이 2마리가 아니었다. 그는 딸의 웃음과 다시 살아갈 힘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을 함께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그러나 두만과 연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복실이와 까망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 장터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두만이 새끼들을 사가고 난 뒤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 주막 앞에 앉아있던 흰 수염 노인이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그 아이가 데려가는구나. 옆에 있던 주모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멀어지는 두만 부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그 노인을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연희가 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까망이가 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소 잘 가지 않던 뒷산 쪽으로 계속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까망아 어디가? 연희가 뒤따라갔습니다. 복실이도 함께 달려갔지요. 한참을 올라가자 오래된 무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봉부는 반쯤 허물어져 있었고 비석 글씨도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망이가 무덤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복실이도 꼬리를 내린 채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마치 절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들판에서 흰 수염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는 오래전 이 마을을 지키던 사람이란다. 노인이 손짓하자 복실이와 까망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마리는 지금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빛에 둘러싸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평범한 짐승이 아니다. 연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려 자신의 곡식을 모두 나누어 준 마음 착한 부부가 있었단다. 그게 누구예요? 너희 조상이란다.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었지만 하늘은 잊지 않았다. 그 순간 복실이와 까망이 주변으로 따뜻한 빛이 퍼졌습니다. 저 아이들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보내진 인연이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꿈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두만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옛날 큰 부자였단다. 그런데 왜 가난해졌어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줬거든.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박씨 영감의 헛간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여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뛰어다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맹렬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멍. 까망이는 지붕 위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두만은 외쳤습니다. 우물 쪽으로 가시오. 물길을 돌려야 하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불은 간신히 잡혔습니다. 박씨 영감은 무너져 내린 헛간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두만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절반이 탔을 게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네를 무시했네. 두만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같은 이웃 아닙니까? 그 순간 박씨 영감의 눈에 복실이와 까망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마리는 노을빛 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쩐지 평범한 짐승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연희는 15살이 되었고 복실이와 까망이는 어느덧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복실이와 까망이는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희가 뒤따라갔지만 둘은 오래된 무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실이는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까망이는 연희 발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날 두 마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두만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더니 무덤 위에 하얀 꽃잎이 눈처럼 쏟아진 것입니다. 분명 주변에는 꽃나무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때 박씨 영감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혜 갚으러 왔다가 돌아가는구나. 그날 밤 연희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수염 노인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젊어진 복실이와 까망이가 서 있었습니다. 연희야, 할아버지,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너희 가족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이다. 복실이가 한번 짖었습니다. 까망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하양구 위에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웃느냐?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복실이랑 까망이가 집에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 같아서. 두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봄하늘 한가운데 흰 구름 두 조각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마치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서로 기대어 잠들어 있는 모습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두만은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베푼 작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 장터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그렇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한 마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